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최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깁니다. 그러자 반나절 만에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다시 찾아갑니다. 당시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광범위하게 분석해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한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온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다 오후 늦게 통화가 이뤄진 내역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평소 자주 통화하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MBC는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사건 이첩을 조율한 정황을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파견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간부에게 전화했고 이 간부가 다시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이첩에 대해 전화 갈 거라고 전했는데 바로 같은 날 상관인 공직기강 비서관은 국방부 참모와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경북경찰청 간부는 MBC와 통화해서 오후 1시 50분쯤 유재은 관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폐지된 민정수석 일부 역할을 넘겨받아 대통령을 보좌해온 핵심 참모로 꼽힙니다. MBC는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이시원 비서관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통해 입장을 묻고 직접 찾아갔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MBC 박솔립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연락이 오신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문 열어주지 말라고. MBC 취재진과 만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당시 통화에 대해 묻자 대답하지 않겠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고발장이 접수된 뒤 먼저 경찰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수사단이 넘긴 사건을 해병대가 아닌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돌려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 박모 경정이 전화해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사이 갈등을 설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대해 관할 경북경찰청에 전화할 것이라고 알려줘 자신이 이 내용을 경북청 노모수사부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찰관이 사건 회수 과정에서 경찰과 국방부를 연결한 사실이 진술로서 처음 확인된 겁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실제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북경찰청 노수사부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국수본 이 과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걸어와 사건 회수에 대해 협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수처는 협의 내용이 바로 경북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경북청 실무 라인을 통해 하달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관을 경북경찰청에 보내 수사 기록을 통째로 회수하기에 앞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개입한 사전 조율이 있었던 셈입니다. 조율이 안 됐으면 경북청은 이렇게 순순히 기록을 뺏길 이유가 없었겠죠.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 박경정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당시 과정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국수본 이 과장은 경북경찰청에 물어보라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법조팀 나세훈 기자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나 기자. 네. 최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 외압이 작용했다는 그 의혹이 제기되는 단계가 여러 지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국방부가 경찰에게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단계. 네. 여기서 대통령실 비서관이 관여한 정황이 나왔다 이거죠? 네, 단계를 보자면 작년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발표와 사건 이첩을 보류시킨 1단계. 네. 이어서 8월 2일 날 그래도 해병대가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네. 국방부가 나서서 기록을 되찾아오는 회수 단계. 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종 체벌 대상을 줄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외압 의혹은 3단계로 나뉘는데요. 네. 1단계 이첩 보류 당시엔 대통령실 일반 번호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화가 온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고요. 네. 2단계 회수 때에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찰 쪽을 사전 조율한 정황에 이어서 이번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참모와 직접 통화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통화 내역이 나온 거지 통화 내용은 당사자 아니면 지금 모를 텐데 네. 왜 통화를 했을까요? 두 사람이 그 전에도 통화를 한 기록이 있습니까? 일단 평소에 통화한 상황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철저히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내용을 알기는 어려운데요. 네. 다만 이 평소 업무
업무 상대로 연락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사건 회수 날 통화를 했다면 당연히 회수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시원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구고검에 자천됐을 때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고 그렇죠. 지금도 직접 대면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만약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이 이 비서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개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그 자체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귀국을 했다가 사퇴를 하면서 이 논란과 의혹이 더 커졌는데 공수처 수사를 보면 아직 좀 더뎌 보입니다. 지금 네. 야권에서는 최상병 특검 당장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 네. 아직 주요 인사를 불러서 조사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공수처장 후보 지명을 좀 미루면서 공수처 지휘부는 석 달째 빈자리고 인력 부족 문제도 출범 이후 고질적인 문제가 돼 있습니다. 네. 공수처는 정치권의 특검 추진과 별개로 이 최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 통신 기록은 보면 보통 1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최상병 순직이 작년 7월이었습니다. 네. 이제 벌써 4월 말인데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나세훈 기자였습니다.